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한국의 과정은 자, 동국대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다른 기수분들도 참 좋아하는데 뭐 이번 기수는 정말 이런 열정, 이런 어떤 밝음, 어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더 힐링을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 생일로 하려고요. 네. 예쁘다는 얘기를 여기 와서 한 100번 지금 들었는데 네,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의 발음을 획기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발음 띡이에요. 그래서 저 예쁘다고 해주신 분, 우리 네 고은정 대표님께 발음이 하나 드리고 박수 한번. 앞에 제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리더의 말공부라는 제목으로 말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만 이 말하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말하는 건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 저는 라온제나라는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4개의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교만 건너가면 저희 강남점, 신사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신촌 옆에 신촌점이 있고 대전점,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강의 비즈니스도 해서 이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제공을 하는, 그래서 크게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육이 훨씬 편한 사람이라 경영보다는 이제 2가지를 다 하는 좀 그런 압박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사업을 한 지는 16년 정도가 됐고요. 처음에는 그 합정 아시죠? 합정의 옥탑방에서 사무실 하나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 우리나라에 정말 내로라는 대표님들은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SK 최태원 회장님부터 삼성의 이번에 한종희 부회장, 새로 이제 부회장님이 되신, 그리고 두산의 박정현 회장님, 그다음에 카카오톡 브라이언, 정말 많은 분들의 CEO들의 스피치 코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온제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제가 이게 라온제나 음절이 4개죠. 근데 우리가 네이밍을 할 때 2음절, 길어도 3음절. 근데 이제 4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우기도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예쁜 순 우리말이에요. 라온은 알아요. 라온 알죠? 라온 무슨 뜻이에요? 즐기다, 즐기다. 와, 우리 손지우 대표님 박수 한번. 와, 브라보.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라온 골프장이 있잖아요. 그 선물로. 네. 제주도에 가면 라온 골프장이 있죠. 즐거운이라는 옛날이에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즐거운을 라온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나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치면 복합어인데 즐거운 여러분, 정말 라온제나가 중요하죠. 내가 즐거워요. 우리 가족이 즐겁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즐겁고, 우리 모임이 즐겁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인생 전체가 즐거워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삶을 행복해요. 이 그림에는 없지만, 첫 번째,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막 꾸역꾸역 가죠. 그래서 이런 모임에 와도 온갖 짐을, 온갖 그림자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날씨는 많은데 혼자 이렇게 비가 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웃겨도 웃지를 않아요. 진지해, 이런 분들. 세상 살기가 좀 힘들다 생각하는 분들. 두 번째는요, 사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을 공격하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숨바꼭질하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어떤 애들은 막 이기려고 하죠. 막 지면 분해서 막 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 돼서. 그죠? 그게 뭐라고.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야 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때 막 몰입해야지, 막 정말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 자체를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요, 대부분 정말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얼굴에 나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여기 와서 또 일의 연장이 아니라 나 그냥 재밌게 놀러 왔어. 뭔가 내 내면을 채우면서 진짜 재밌게 놀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표정들이셔서 어린 아이와 같은 어떤 순수한 마음, 그런 정열,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좀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운제나가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이제 끝나고 연애를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배사를 시킨대요. 그러면 여러분 건배사 뭐 할지 막 걱정됐어요. 그죠? 제가 건배사 좋은 거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강사 선생님이 라운제나라는 즐거운 나라, 우리만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즐겁고 우리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자. 제가 라온을 외칠 테니 여러분 제나해주세요. 라온! 제나! 어느 모임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라온 제나. 두 번째는요, 좋다구요라는 분들 알아요? 네. 여러분은 좋다구요라는 말만 해주세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좋다구요라는 말만 해주세요. 나는 우리 동국대 APP. 좋다구나. 네, 나는 동국대. 이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은 죄가 없어. 내가 APP인지 헷갈려가지고. 나는 우리 동국 APP가 좋다고요.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좋다고요. 나는 우리 원우들이 좋다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고요인데 우리가 이제 고요를 무요라고 가는 거죠. 좋다고요라는 거예요. 어디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달래, 지화자 뭐 이런 거 그만하고 좀 새로운 거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죠. 저는 이렇게 스피치 강의를 하기 전에는 방송 생활을 9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시 내 고향 리포터, 그다음에 아나운서, 그리고 GS 홈쇼핑, 쇼핑호스트 생활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때요? 굉장히 좀 신뢰감이 있죠. 전달력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서 입찰 PT를 한다거나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지 뭐 보고를 할 때든 뭐 나와서 축사를 할 때든 사실 잘 들리게만 말해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설득이 설명을 이긴다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웅얼웅얼, 그렇죠?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거나 소리가 작거나 그리고 말투가 비호감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할 때는 알겠어 이러다가 앞에만 나가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일자톤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목소리들은 누군가한테 좀 호감으로 보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들리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데 아나운서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제가 뉴스 리딩 한번 할게요. 제가 실제 라이브로 한번 들려봐 드릴까요? 박수 쳐주시면 제가 뉴스 한번 해드려볼게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탈레반 간 정부가 접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강원 전략을 구사하며 서로 압박을 가하는 등 삿바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렇죠.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군요. 네. 아나운서들은요,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귀에 쏙쏙 잘 들려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의 말투는요, 자,
신뢰감 있는 어조와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나운서들은요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무슨 사투리를 써? 경상도. 니 뭔데? 와 그러는데. 자 아나운서들도 보면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지금부터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 아나운서 지금부터 이거 사투리예요. 서울과 전주 37도.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가 서울과 전주 30도 이렇게 하죠. 네, 서울과 전주 이게 아나운서 사투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나운서의 사투리를 들으면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세련됐다. 그러니까 나도 입찰 PT를 하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고객한테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해 이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머 아나운서 같아 예전에 아나운서에서 이런 그래서 이런 말투 몇 가지를 배우면 나도 아나운서 깜찍이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나운서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내가 딱 배우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GS홈 쇼핑 쇼핑호스트로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원래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보험 이런 거에 이제 주력으로 팔았고 건강식품 항상. 자, 아나운서는 말을 하죠. 아나운서도 말을 하고 쇼핑호스트도 말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말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한 사람은 서울, 한 사람은 부산 이렇게 목적 자체가 달라요. 아나운서는 누군가한테 뭘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잘하는 아나운서는 너무 멋진 아나운서인데 뉴스로 막 설득을 하려고 하면 혼나요. 네, 잘 전달하면 되지. 두 분의 활약 정말 그리고 제가 오늘 제 책이랑 저희 수강생이신 되게 유명한 작가님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저한테 몇 권 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10점 카운트해서 맨 마지막에 점수가 많은 분들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점씩 드리는데요.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에요. 100점짜리가 있어요. 나는 나중에 제가 한 방으로 하겠다 생각하거든요. 10점. 그리고 카운트는 제가 안 해요. 까먹어요. 각자 알아서. 내가 1등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나운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쇼핑호스트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써드리고 유혹하기 위한 설명. 두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죠. 자, 아나운서는 이렇게 만약에 정관장에 홍삼 천국을 판매한다. 그럼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임유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정관장의 홍삼 천국입니다. 이 안에는 6년분 홍삼 용축액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으로 여러분의 건강, 면역력을 챙겨주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나쁘지 않죠. 쇼핑호스는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걸 정확하게 쇼핑호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운서의 표정이 막 이걸 하면 쇼핑호스는 웃어요. 안녕하세요. 쇼핑호스 임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니까 환절기 요즘에 이제 감기로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그리고 여름 내내 몸이 이렇게 춥났나? 왜 가을 되니까 왜 이렇게 막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도 뭐로 해요? 체적으로 하죠. 내가 영어 단어 외워줄 수 있나요? 아니 수학 공식 내가 대신 풀어줄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 아이의 뭘 챙겨주는 거? 코로나 끝나고 2, 3년 만에 부모님 찾아뵙죠. 정말 연로해지셨죠. 아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정말 많이 늙으신 거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내가 같이 영화 보고 놀고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를 한번 보자고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막 부장님들, 사모님들 보면 책상에 막 비타민, 오메가3 막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으면 저런 걸 왜 먹어? 이랬죠. 지금 내 책상 위를 바라보세요. 정말 아침에 건강식품 이렇게 한 주먹 드신다면 뭔가 내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코로나도 어떤 사람은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하기까지. 이게 뭐 때문이죠? 평상시에 면역력. 예전부터 지금까지 면역력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게 있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홍삼. 자동주문 전화 3,000원 할인과 함께합니다. 사겠습니다. 쉽죠. 네. 그 30점이에요? 쉽죠. 좋아요. 30점으로 제가 말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쇼핑호스트는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막 불러일으켜주는 스토리를 넣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갑자기 아이를 떠오르게 하고 뭐 남편을 떠오르게 하고 부모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견해를 떠올리게 해주는 스토리를 듣고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입찰 PT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T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 직원들한테 입찰 PT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잘하는구나. 그 직원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직원을 시키면 이게 수주가 안 되니까 내가 막 직접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프닝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번 입찰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초부터 보시죠. 목차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나운서식이에요. 쇼핑호스트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설득하러 왔지 뭐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첫 단추가 스피치는 거의 99%를 잡아요. 첫 멘트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의 긴장도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만약에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분위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안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스피치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스 긴장을 여러분은 긴장을 하지 않죠. 누구는 긴장을 해요? 말하는 화자는 긴장을 해요. 이 얼음을 깨고 본론으로 가야 되죠. 본론은 내용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얼음을 안고 본론 결론까지 가면 아주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스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청중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오프닝을 하냐? 우리 회사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입찰 PT를 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이 PT를 준비하면서 느낀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총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입찰 수주를 준비하면서 이번 입찰 PT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 내가 건축 쪽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번 입찰은 이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총망라해서 정말 그 품격에 걸맞는 걸 지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이 두 가지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의 총평을 하시는 거거든요. 몇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 사람이요 한 가지를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누는 부담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나올 때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몇 가지다? 두 개에서 세 가지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시는 부담이 떨어지죠. 이렇게 총평을 하시면 오프닝에 나의 생각과
견해가 들어가게 되죠. 내 생각과 견해는요, 상대방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래서 설명이 아닌 뭘 할 수가 있어요?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론에도 내 생각과 감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열렸기 때문에 넣을 수 있죠? 결론까지 그냥 편안하게 가요. 여러분, 오프닝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이 아닌 사실 뭘 해야 돼요? 면접도 설득, 강의도 설득, PT도 설득, 고객 세일즈도 다 설득.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자 안 하자? 하자! 지식만 전달하지 말아요. 어차피 막 던져봤자 이 스티키, 끈적끈적하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자, 저는 아래에 보이는 책을 쓴 저자이고요. 제가 책을 쓴 게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제 신간인데요. 그저께 나왔어요. 17권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 진짜 똑똑한가 봐요 막 이러시는데 책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쓰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이 있으면 써지고 경영상 위기가 닥쳤을 때만 써집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뭐 배부르고 듣다실 때는 전혀 책이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들은 다 경영상 위기가 닥쳤을 때 뭔가 내가 퍼포먼스에 딱 썼던 책입니다. 자,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는 많은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리더가 가져야 하는 게 리더 뭐죠? 심이죠. 근데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본 적은 별로 없죠. 유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되게 유명한 학자가 유클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직의 한 구성원. 시작! 조직의 한 구성원이 목표 또는 전략적인 선택, 사건의 해결, 외부인의 지지와 협력, 조직원의 기술과 자신감을 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원의 동기부여, 작업 환경, 활동의 조직 환경에 및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 여러분, 우리 인문학도 나의 리더십을 키우고 우리 이제 최고의 과정에서도 나의 내면을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어떤 리더십을 개양하기 위한 것들인데요. 다른 학자들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십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리더는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리더십이라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리더는요, 이게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이든 뭐 어디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리더십을 발현하는 리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반드시 리더십은 아웃풋, 성과로 발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인데 내가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임에서도 리더십은 발현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 단계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줄여보면 이런 거죠. 리더십은 일단은 리더십을 발현한 리더는 첫 번째, 팔로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리더십이에요. 자, 이때 어떤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 긍정적인, 그렇죠.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뭔가 어려운 직원들은 내가 이제 도와준다거나 배려해주는 그런 것. 하지만 이런 우리 APP 과정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회사에만 들어가면 직원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다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내가 사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회식을 하면은 왜 나만 얘기하고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 거실에 모여서 TV 보던 가족이 뿔뿔이 제각기 방으로 간다면 그리고 모임에서 뭐 갑자기 번개를 한다거나 술자리를 하는데 내 테이블에만 사람이 없다면 뭔가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리더십은요
사실 리더가 가져야 하는 이제 역량 이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의 리더십은 글보다는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소개하고 나서 막 사람들한테 명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막 피해.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의 대화, PT에서도 어떤 성과가 없다면 내 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이 있으세요? 네. 네,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107.7. 뭐죠? 맞아요. 파워 FM? 네. SBS? 네. 107.7. 좋아요. 저는 CBS 98.1을 제가 항상 들어요. 네, 98.1을 항상 듣는데, 내가 만약에 음악을 이제 CBS 라디오를 듣고 싶어요. 근데 나는 98.1이 아니라 난 97.3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나와요. 음악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93.9. 그래요? 그러면 이제 93.9? 근데 나는 싫어. 나는 93.9가 싫고 98.1이 싫어. 딴 데 놓고 왜 음악이 안 나오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음악을 듣고 싶고 그 라디오 채널을 듣고 싶으면 그 주파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스피치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자기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이게 저희 얘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요.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파수가 지금 맞았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주파수 막 헤매는 거예요. 아니, 비즈니스 모임인데 좋아. 두 아이의 엄마라는 건 좋은데 굳이 비즈니스 모임에서 두 아이의 엄마라는 얘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작가라고 했는데 작가도 글 쓰는 작가인지 미술 작가인지 음악 작가인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EMR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EMR은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EMR이? 오늘 탄탄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탄탄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말 국물도 맛있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탄탄면을 먹으면 좋지 않아요? 얘기해요. 상대방이 도대체 탄탄면이 뭐야? 자, 스피치는요. 상대가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 지식의 주파수를 맞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딱 분위기를 봐서 EMR은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얘기할 때 의사가 보는 그 병원 진료 프로그램이 EMR이에요라는 말을 해줘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 내가 알고 있는 걸 이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여러분 자, 오늘 이따가 연애 있잖아요. 그죠? 종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요. 제가 강의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유머죠? 그죠? 근데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유머집에 나와 있는 걸 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따가 가니까 제가 일찍 끝내드릴 거예요. 말했죠? 제가 잠깐 멈추면서 뭘 했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그 중에 뭐야 강사가 일찍 끝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떤 분은 좋아. 땡큐. 근데 여러분 저 고맙죠? 땡큐죠? 이러면 이제 비우면 되는데 저 일찍 끝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할 내용 많습니다. 1시간 더 할까요? 가서 할까요?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그거를 내가 말해주면 그게 유머가 돼요.
스피치는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입찰 PT라는데 저희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능력도 있고요,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능력도 막 능력을 잘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위원들은 저게 정말 가능해? 정말 저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정말 저런 게 다 가능한 능력인지 의아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그런 능력 모두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머 내 생각 들켰네? 와 어떻게 내 생각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 진정한 one way, 일반 통행이 아닌 two way, 대화식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는데 마치 나랑 꼼짝 대화를 하듯이 스피치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따라오죠. 그럼 나를 따라오게 되고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맞추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거를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못 읽는 사람들. 상대방의 생각을 못 읽어.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래서 막 끝날 때 너무 늦었는데 내일 일과도 있으니까 집에 가는 게 어때? 그럼 딱 보고 저 가고 싶구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괜찮아. 아직 지하철 1시간 더 있어. 막 이러면 저렇게 눈치가 없냐. 막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저는 골프를 좀 늦게 배웠는데 제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갔어요. 이제 한 60대, 70대 된 언니들이랑 이제 내면서 골프를 제가 카트를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도 좀 잘 안 맞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우리한테 이번에 우리 조카 그 경찰대 들어갔다는 조카 알지? 예. 그 조카 졸업식에 내가 갔다 왔는데 경찰대 졸업식은 진짜 화려하고 멋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내가 뭐라고 방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 표정보다 다들 또 지금 언니 또 자기 자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래도 뭔가 썰렁하잖아요. 스피치 강한데 딱 생각했어요. 저분이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려워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죠. 조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럼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랑이냐, 아들도 못다 해서 이제는 조카까지 자랑하냐, 그만 좀 해라, 막 이러면은 진짜 천년이 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언니 진짜 대단하다. 와, 아들도 그렇게 좋은데 조카까지. 진짜 언니네 집안은 유전자가 남다르나 봐. 두 번째. 언니 그렇게 사업하느라 뭐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조카 졸업식까지 챙겨요? 대단하다. 끝나고 난 뒤에보다 나는 앞으로 임유정 없이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 쟤는 그린피를 내줄 테니까 반드시 내고 와라. 막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데 돈이 들지?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의 주파수를 딱 맞춰서 얘기하면 이게 퍼펙트하는 느낌이면 되게 좋아요. 근데 딱 맞는 게 생각 없어. 맞췄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제 레슨을 이제 아카데미에서 해요. 저희 부원장도 강사도 하는데. 근데 중학교 2학년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기는 부원장도 싶고 강사도 있고 임원장한테 이 아이를 맡기겠다. 그래서 저는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굉장히 좀 부유하신가 보다 하면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얘가 어느 날 선생님 화요일에 11시에 수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너 뭐냐, 너 맨날 토요일만 하다가 너 오늘 왜 학교 안 갔어? 그랬더니 자기 정학을 맞았대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왜냐면 정학을 사실 그렇게 일주일이나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얘기 안 하고 넘어. 근데 선생님 저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지선다형으로 나를 테니까 거기 있나 없나 네가 말해줘. 첫 번째, 친구를 때렸다. 두 번째, 선생님한테 대들었다. 세 번째, 담배 폈다. 네 번째, 무단결석을 일주했다. 다섯 번째, 돈을 훔쳤다. 그랬더니 빛이 흔들려요. 있구나.
있는데 지금 선생님 거기 있어요. 근데 저도 막 떨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뭔데? 5번이 있어. 훔쳤대. 누구 돈을? 친구 돈을 훔쳤대. 근데 이거 부유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선생님은 너라고 생각해. 너 많이 너 네 자신이 그런 일을 한 거 네 스스로 보고 놀랐잖아. 그리고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 창피했지. 그리고 네 자신한테 실망스럽지 않니? 놀라지 않았어? 자기 정말 순간적으로 그랬고 친구 거를 훔치고 나서 자기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정말 부끄러워. 그래, 부러웠어. 어찌됐든 선생님은 네 편이고 네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다시는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행동을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하지 말자. 남자 정한 몇 번 맞을 수 있는데 퇴학은 가지 말자. 막 이러면서 괜찮아. 하지만 진심으로 다시 네가 학교에 돌아가면 친구랑 선생님한테 사과해. 왜요? 했는데요. 네가 네 자신한테 실망스럽고 나도 놀랬고 너도 당황했을 거야 라는 감정을 넣어서 사과해. 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또한 스피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이 뭐야 맨날 늦어. 이제 그런 말도 안 하죠. 예, 저녁 먹고 들어와. 뭐 이런 거. 당신 힘들었지? 라고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파수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적인 내 주파수를 강요해서는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측정해보면 뇌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목소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한 음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의 그 감정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의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뇌파는요 되게 짧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닿는다라고 표현하죠. 이건 한 5cm 정도 하는데 마음은 맞닿는다가 아니라 마음은 통한다 그러죠. 남자 키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낳는 나의 마음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게 에너지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안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모임에서 누구에 대해 단점을 말하고 욕을 해요. 근데 웃고 있어도 상대방은 그걸 느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엄연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 하이젠berg, 유지어 갖고도 말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좋은 에너지들,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 뿐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남에게 전달이 되는데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을 수치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사람의 어떤 의식이 수치화가 된다. 자, 보면 가장 사람이 못 견디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생각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내가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어떻게 넌 도덕적으로 이럴 수 있니? 스스로 책망하고 부끄러워하면 가장 의식에 가난에 지금 쩌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죄의식, 죄책감. 그거 내가 내 잘못인가 봐. 그 다음 무기력, 슬픔, 두려움. 이런 낮은 레벨에 있는 사람은요. 살아남기가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윗단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내가 여행을 가든 운동을 하든 명상을 하든 이렇게 모임에 나와서 나의 내면을 채우든 사람을 만나든
내 의식 단계를 이런 긍정, 수용, 이상, 사랑, 평화로. 근데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에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들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바로 용기예요. 용기 내서 사는 거. 여러분, 그 리더들은 여러분 좀 외롭다라는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왜냐면 뭔가 의사결정을 하든 뭐 하든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외롭지만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가는 CEO들은 롱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약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에 의존한다든지 자꾸 무언가를 갈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리더라면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여행 가는 거, 나의 외면을 가꾸고 운동을 하고, 운동은 사실 되게 외로운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일과 끝나고 여기 와서 여러분 외면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난처럼 나의 내면의 향기가 흘러나오게끔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와서 또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리더는 그래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자신감. 자, 저 사람의 말을 왜 저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저 사람의 말 시작. 저 사람의 말은 왜 이해하기가 쉽지? 나랑 생각이 같은 것 같아.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주파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파수를 맞출 때 내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유대인의 황금문 세 가지예요. 황금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참말인가? 그러니까 정확한 말인가? 두 번째는 이게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이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괜찮다 그러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말은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중단덕이 없는 말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 친절한 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파수로 간다는 건 리듬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리듬이 진동을 하면서 주파수로 간다는 건데 리듬은요. 가라, 자고죠. 글자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요. 장단, 길고 짧은 하나의 플로우. 자, 제가 그랬죠. 스피치는 일단 지식의 주파수를 맞추고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고 뭘 맞추는 거야?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내 주파수를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몇 인칭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 자, 그러면 내가 어디 나가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 어디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인사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 무슨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이게 고수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을 1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상대가 듣고 싶은 자기소개를 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에서 실패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상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와 여러분 너무 대단하세요. 와 이렇게 일과 끝나고 와서 공부까지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다 뭐 정말 1등 찍고 있는 분들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사실은 자기소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타인 칭찬. 그게 스피치야. 그러니까 정말 자기소개라도 자기소개만 하는 거야. 그러면 최고의 스피치는 짧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스피치는 칭찬. 그리고 최고의 스피치 세 번째는 질문. 질문은 내가 할 말 없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전환용으로도 되게 좋고요. 여러분 송혜교 좋아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 떠올라요? 송혜교. 내가 말할 주제로 깔때기로 이 사람을 딱 모을 수 있는 초대장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인식.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A기업은 대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5위 안에 작년에 들었으며 매출의 35% 상승했고 하지만 시장의 경쟁력 확대와 이물질 부재와 현재 경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직원이 있으면 내가 요즘에 경청 실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 일부러 나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면 앞으로 갔다가 들어갔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은 흘러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문어가 아닌 구어로 되려면 무슨 말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이 문장에서 이 말을 먼저 하고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힌트. 저는 서울역을 지나 오송역을 지나 대전역을 지나 대구역을 지나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랑 저 부산역 가려고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요. 대전으로 갔고요. 대구를 갔고 부산으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요. 내가 뭘 먼저 얘기할 거야 라는 conclusion, 결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원래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이 말을 먼저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A기업은 현재 오히려 좋아요. 근데 현재 A기업은 경영이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작년에만 해도 대학생 5위 안에 들었고요.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스크립트를 쓴다. 그러면 다 쓰고 나서 문장의 맨 끝을 어디로? 맨 앞으로 이사시키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크립트를 써야 되냐? 스크립트 쓰면 굉장히 좋죠. 근데 요즘에는 앱이나 이런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음성을 텍스트로 문서로 바꿔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도 이렇게 안 써요, 요즘에. 그냥 앉아서 노트북 틀어놓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걸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화는 어떻게? 이건 제가 알아서 다 쳐줘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말로 이 스크립트를 찾기 때문에 이거는 문어가 아니고 뭐가 된다? 구어가 돼요. 그리고 이걸 보잖아요. 그럼 내 말에 군더더기 사족 다 나와요. 구글 드라이브 좀 강조해요. 이거 유튜브에 다 나와요. 유튜브에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꼭 여러분 활용해보세요. 자, 두 발식으로 말하고 짧게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생각의 리듬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우리 회사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임유정 과장님 계세요? 아니요? 그럼 상대방이 좀 당황하죠. 리듬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안 계세요? 자리에 안 계세요? 네,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랑 임유정 과장님 계세요? 임유정 과장님이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혹시 돌아오면 보실 수 있게 제가 메모를 남겨놓을까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락주세요. 이 상대방과 생각을 맞추는 그 말 가운데요. 그거 아세요? 꼰대와 어른의 차이점? 꼰대는 어른,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근데 어른은요.
말은요, 상대방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데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고객이 뭐라고 하면, 근데요,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그렇군요. 제가 기분 좋을 때, 저 이거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이러면 기분 되게 좋은 말이에요. 라는 말을 하면 생각의 주파수를 일치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을 맞추는 방법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할까? 메모 남겨주면 좋다고 하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나 이런 걸 좀 센스 있게 본다는 얘기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게 먼저 회의를 하는데 내가 막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해줘. 그럼 답답해 안 답답해요? 그죠? 그럼 또 뭐라고 하면은 더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직원이 이런 거예요? 대표님 답답하시죠? 대표님 저희한테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미리 받은 게 아니라 어제 바로 받아가지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루 이틀 더 시간 주시면 저희가 아이디어 내겠습니다. 죄송해요. 실망시켜드렸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면 더 이상 화를 내지는 않게 되죠. 상대방의 감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상대방의 주파수를 맞추려면요. 누구와 주파수를 잘 맞추려고 할까요? 나 자신. 내가 지옥인데 어떻게 상대방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다독이는 거. 그리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왜 욕하는지. 저는 되게 인정의 욕구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는 평을 듣고 싶고. 근데 그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 안에 제가 갖고 있는 감정 안의 감정을 우리가 메타 감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되게 우울하고. 그리고 그 우울한 감정이 들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뭐가 나의 감정, 내 감정에서 어떤 게 핸디캡이고 뭔가 되게 약점적인, 우리가 그걸 이제 핫버튼, 누르면 터지는 버튼이 있는데 저는 외로운 걸 되게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MBTI 해보셨어요? MBTI가 꽤 많습니다. 애니어그램 TA 뭐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저는 ENFJ예요. 사회적 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막 가치를 주고 뭔가 막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눴을 때 막 보람을 느끼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되게 외로워하시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혼자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로움을 느낄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그러면 뭐 혼자 영화라고 보러 갈래? 자, 여러분 우리가 스피치는 상대방이랑 뭘 맞추는 거? 지식, 그 다음 뭐예요? 생각, 그 다음 감정을 맞추는 거예요. 자, 스피치는 크게 4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유형 4가지 상황에서 알려야 되는데요. 하나가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인트라는 나랑 하는 대화를 얘기해요. 내적 대화. 인터퍼스널은 대화. 그 다음에 스몰 그룹 3명에서 5명이 하는 거고요. 퍼블릭은 내가 커버하는 공식적인 스피치. 이렇게 사람의 수에 따라서 유형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말을 잘한다라는 건 뭘까? 이제는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말하는 걸 봤을 때요. 가장 많은 부분을 본인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의 이제 모든 스피치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나의 뭘 보고 말을 잘한다 못한다를 결정하냐면 바디 랭귀지를 보고 결정. 그러니까 표정, 자세, 제스처.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과 표정이 일치하느냐 이런 걸 먼저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소리. 이게 바디 랭귀지가 55%, 목소리가 38%, 이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무려 93%고요. 내가 진짜 많이 준비하는 무리는 몇 %라는 거예요? 7%밖에 안 된다.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 거울 앞에서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리허설을 해봐야 된다, 안 해봐야 된다?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 그럼 여러분 보통 노트북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에서 그 PPT를 보면서 연습하시죠. 그러면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가 PPT를 앞에 놓는 게 아니고 PPT가 멀리 있죠. 낯설을까요? 안 낯설을까요? 낯설어요. 내가 계속 본 건데 낯설어. 저거 뭐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여러분 리허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나를 말하는 느낌이 들지 내가 말을 하는 느낌이 현장에 가서 느낌이 안 돼. 그냥 술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은요. 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그걸 두고 얘를 멀리서 PPT를 찌려봐요. 그러니까 서서 저 멀리 놓고 PPT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서서 PPT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PPT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요. 수시로 화장실에서도 스킵해서 보고 밥 먹을 때도 한번 쓱쓱쓱쓱 보고 그러면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그 PPT가 머릿속에 외워지고 내가 가서 봐도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멀리서 째려가요. PPT. 포인터로 이게 넘겨가면서 스크립트 주고 저런 말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할 거야 라는 거를 두세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서 째려보는 게 PPT의 성공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장님, 임유정 원장 알았어. 거두절미하고 아까 전에 목소리 그거 알려줬다고 했잖아. 알려줘. 여러분의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서 음성 녹음이나 이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보세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할 때 제 목소리가 뭐 크다 작다 근데 옆에서 들으니까 제 목소리가 큰가요 작은가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성을 이용하면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울림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음성 켜셨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달 가량부터 네 번째 줄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한번 녹음해 보는 거예요. 각자 녹음해 봅니다. 자, 시작. 잘하셨어요. 요것 좀 한번 대표님 나눠주시면 이거는 다른 표정인데 사실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케이스는 좀 달라요. 케이스는 이거를 가져왔는데 제가 APP 가져오면서 전체 가져왔으니까 이게 다른 표정을 가지고 할 건데요. 자, 제가 테크닉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목소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숨을 듣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목소리는 여기 후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 제 목소리 문장이 있어요. 성대가 있고 이제 성대를 이렇게 빠바바바하게 움직이려면 기본적인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죠. 폐 안에 들어가 있는 숨이 올라오면서 목소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목소리의 기본 싹은 숨인데 왜 숨을 느끼는 거냐? 내 숨이 위에 있으면 목소리가 올라가거든요. 자, 그냥 얘가 발표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뭐가 좀 불안하다. 숨이 안녕하세요 아래에 깔리면 지루하고 고루하다. 숨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어 들어가면 답답하다. 안녕하세요
나가면 시원하다. 자신감의 목소리가 있다 없다? 그래서 목소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는 거예요? 숨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숨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숨이 안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안정적인.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자꾸 숨이 위로 올라 가죠. 그리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숨을 이렇게 턱 내리는 게 필요해요. 자, 이 발음이는, 발음 교정기는요, 여러분의 숨을 여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자, 여러분, 숨통에 숨을 이렇게 채웠다가, 폐에 채웠다가, 이렇게, 하고 뱉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숨이 안 나가겠죠? 일단 숨은 아웃고잉으로 많이 나가야 음파로 전달을 하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빠르고 다 여러분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발음은 하나의 모음과 자음의 프레임이죠. 프레임 안에 숨이 들어가면 발음은 정확해. 그러니까 이제 숨에만 집중을 하면 이제 되는데, 자, 숨을 하면 이렇게 다 막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혀로 이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입을 완전히 열어서 소리의 길이 약간 기역자인데 우상향하는 기역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가 아니라 이렇게 띄어서 보낸다. 띄어서 밀어낸다. 이 여기에 좋은 점만 목젖이 구겨지는 게 아니라 목젖만 열리고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소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다름이를 한번 껴보면서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시고 우리 직원이 참 꼼꼼히 비치네요. 안 돼. 자, 할 수 있죠? 이거를 들어가서 어금니에 소리를 담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거 집에서 혼자 하는 거니까 큐에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양쪽 어금니에 숨을 모았다가 윗니 안쪽, 여기 윗니 안쪽에서 소리를 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때 입이 가로가 돼요. 그래야 더 많이 적응하죠. 자, 하는데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가를 연습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해보자. 이게 아니라 자, 이때 폐를 쪼그라뜨려야 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폐를 쪼그라뜨리는 게 양쪽에 있는 늑골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배를 잡아당겨서 근데 이때 보세요. 이러면 숨이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죠. 그럼 무조건 이거는 발음이 뭉개져도 상관없어요. 이제 걸려서 그냥 숨이 열려서 앞으로 나가게끔 해주면 돼요. 숨에 길만 트면 돼요. 좋은 목소리 만드는 건 너무 간단해요. 숨에 길만 트면 돼요. 시작! 자, 집에서 이걸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한 달까지 하는 이걸 하는데 자세요. 발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발음이 뭉개져서 소리가 숨은 열려요. 시작!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부터 대구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를 한 호흡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숨을 안 들이마시고 그러면 내가 한 호흡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체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간단해. 이걸 하루에 5분만. 아니,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정말 제 유튜브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보시면 너무 말이 술술 나와요. 자, 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자, 이렇게 손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8회도 하는데, 자, 8번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자, 내려놓고, 이걸 선물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거 시선을 쓸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조금 할게요. 아, 실망하지 마세요. 저 노래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 노래를 좀 익혀볼래요?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어떤 사람은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더 이상 간섭.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전자가 나요? 후자가 나요? 후자. 오케이! 후자!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감정이 있어요. 리듬이 있다. 강량이 있다. 제가 딱 하나만 했어요. 자신감. 아, 자신감 그러죠? 와,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이것만 있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력이나 전달력에서 잘 들리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딱 하나. 나는 뭐 이번적인 말하는 거 다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자, 이거 할 때 한 달가량의 긴 이거 고조 없는 거죠? 자, 무슨 가량? 한 달 가량의 긴 시간 동안 뭐나? 폭염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 어떤 단어는 올리고 어떤 단어는 내려 신경 쓰지 마요. 하나 올렸으면 하나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 가량의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시간 동안 안을 올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같이 올려야지 시간 동안 구경과 이런 이상해요. 한 달 가량의 긴 시간 동안 뭐라? 폭염과 자기소개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고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고저라고 하죠. 글자 작성에서 글자에 놓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인강 찍거나 강의할 때는 하나만 생각해요. 놓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화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굳이 막 전달하려고 안 해도 정말 변호사님 정말 너무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느낌이죠? 네. 이렇게 열려있는 변호사님으로 처음 뵀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아나운서들은 사투리 쓴다고 했죠? 네. 근데 그 사투리가 딱 3개의 어조만 배우면 돼요. 말투. 자, 뭐뭐해서 해보세요. 근데 보세요. 뭐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뭐해서 약간 낚싯바늘처럼 짧아요. 그러니까 뭐뭐해서 아니라 뭐뭐해서 자, 뭐뭐했지만 뭐뭐입니다. 뭐뭐해서 뭐뭐했지만 뭐뭐입니다. 뭐뭐했고 뭐뭐했지만 뭐뭐입니다. 뭐뭐했고 뭐뭐했지만 뭐뭐입니다. 한 달 가량의 긴 시간 동안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시간 동안 정말 딱 철판 딱 해보는 거예요. 한 달 가량의 긴 시간 동안, 한 달 가량의 긴 시간 동안. 자, 시작. 한 달에 이 시간 동안 공룡과 싸우고 있습니다. 조선은 너희가 사람의 비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서로가 주차에 한다는 분이 30kg, 청소와 전도 30kg, 대구 38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대기 불안정해지네.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있는 5회 전후 관계를 보완한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따가 이게 두 개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요, 정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목소리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좀 스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스토리로 말을 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말할 때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중요한 발표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는 하수라고 했죠.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 할까 고수인데,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 할까, 어떻게 쉽게 알아듣게 말할까를, 그리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까를 이렇게 고려해 보니까 나온 공식이 바로 OBC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OBC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굳이 뭐 논리나 뭐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오프닝, 바디, 클로징, 서론, 본론, 결론이죠. 전체 내가 말하고 싶은 거의 80에서 90%가 본론인데, 여러분 본론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요, 매직 3, 3이라는 숫자 앞에 매직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을 해서 상대방의 그 머릿속에 문신새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 가지는 진짜 그냥 온몸에 그냥 문신새기고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내용 얘기하고 저런 내용 얘기하고 저런 내용 얘기하지 이러면은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딱 나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을 할 거야라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결론은 감동을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입찰 PT 하시는 분 알려드렸는데 마지막 명언에 모든 답은 고객의 입안에 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의 말에 경청을 해서 그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모든 답은 고객의 입안에 있다라는 명언을 넣어서 말하니까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오프닝은 내가 우리 회사가 이 PT를 준비하면서의 마무리죠. 첫 번째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하지만 이런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두 번째,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기술과 그리고 지금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인력들 정말 잘해낼 수 있으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OBC, 오프닝은 뭘 알아? 총? 그 다음에 본론은 세 가지로 나누자. 결론은 감동을 주는 명언. 그러니까 이게 굳이 내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로직 트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 카리스마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죠? 많이 있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스피치는 경험과 연륜이라 저는 사실 여러분보다 뭐 내가 경험이 많고 제가 연륜이 많고 이런 거보다 저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전달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지 물론 경험이나 연륜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카리스마로 무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오히려 나와서 하는 스피치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앉아서는 말을 되게 잘하는데 왜냐하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카리스마 있고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강한 모습이 상대한테 비호감으로 보일까봐 이렇게 싹 바꾸거든요. 그럼 이게 버퍼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만심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자꾸 불만이 쌓이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자아 절제술을 받는 거. 일단 우리 화내지 말라. 여러분 화내고 분노해서 뭔가 문제가 풀렸던 경험이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가 이제 화의 연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화를 좀 딜레이를 시켜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강 가서 뺨 맞고 종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난 건지 그걸 이제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화를 어떻게 낼 것인지, 때릴 것인지 아니면 말로 할 것인지, 뭐 편지를 쓸 건지, 아니면 그 화를 강중량 어떻게 낼 것인지.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화가 좀 풀리겠죠. 그래서 이런 화가 나거나 이러면, 그리고 이기려는 욕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 좀 안타깝잖아요. 아마 하늘에 있는 뭐 큰 존재도 우리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바르고 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누구예요?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만 걸어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 틀릴 수도 있고, 그때 틀렸지만 지금 맞을 수도 있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의 멘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 사실은 이번 사업하는 분들이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막연한 우리는 불안함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확실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정말 내가 재미있고 신나고 이걸 통해서 남과 뭔가 나누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일하는 건 같은 돈을 벌어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단식원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삼천포에 가면 이제 바닷가에 단식원들이 좀 많고, 그러면 거기 굶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전어 같은 거 지금 더 먹어요. 그러면 하는데 단식원을 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식원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침에 진짜 머리가 핑핑 돌면 매실 액기스를 좀 줘요. 그걸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총 틀어서 3만 보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원이라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걸어야 돼요. 봉고차가 와가지고 싣고 어디 데려다 줘요. 그럼 이렇게 걷다가 봉고차가 중점에 가 있어. 그럼 거기까지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쓰러졌다가 다시 또 걷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3일 지나잖아요. 그리고 7일이 되잖아요. 7일 굶은 사람이 3만 보를 걷습니다. 저 10일 굶은 사람이 안 갔어요. 3만 보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원 갔다 오면서 느낀 건 먹고 사는 거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이게 굶고도 사는데 사업 망하면 굶지 뭐. 그리고 진짜 재밌게 노는 건 돈으로, 물론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하지만 내가 즐거우면 정말 집에서 김치랑 밥 비벼 먹어도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불안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플레이, 정말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요즘에 뭐하고 노니? 이런 맨날 물어봐요. 요즘에 뭐하고 재밌어? 뭐하고 놀아? 이게 노는 게 단순히 뭐 먹고 즐기는 노는 게 아니라 요즘에
요즘에 뭐 어떤 일을 뭐 이렇게 재밌게 해.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명성을 포기해요. 누가 나한테 칭찬하고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의 숙제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니까 나한테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 지옥이면 나한테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왜 사람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제 강점과 약점이 뭔지 알거든요. 그러면 저의 강점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은 제가 정리 같은 걸 잘했어요.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 약점을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사업도 이렇게 뭐 조언을 얻으면 막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듣지만 딱 그래요. 그러면 그 약점을 채우기 위해 내가 강점을 좀 포기해도 되겠니? 그럼 잘 될까? 하지만 그 과정은 즐겁지 않을 거야. 근데 너 할 수 있겠니? 나의 강점에 철저히 집중을 하고 그 약점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지 내 약점이 있다고 해서 막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가 나에 대해서 약점을 말하거나 잘못된 걸 얘기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 고맙긴 하지만 나는 내가 뭐에 집중할지를 알아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스피치는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명성에 따라서 누가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게 되고 또 오히려 잘한다고 하면 더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호박꽃의 일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에서 오이도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키워요. 키우는데 호박을 키워봤는데요. 호박은 진짜 못생기고 향기가 없어요. 우리 발처럼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호박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넌 왜 이렇게 향기가 없냐? 뭐라고 했어요. 호박꽃이 딱 찌려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보라고 핀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자의 신화가 있고 각자의 강점이 있고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남들이 그 사람을 넘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나한테 찾아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을 신경 쓸 겨를이 하루 종일이 축제고 하루 종일이 잔치고 하루 종일 너무 기쁨에 흘러서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 혼자여도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앞으로 여러분이 스피치를 함에 있어서 나의 약점을 바라보셔야죠. 나의 신화 그리고 나는 임유정 원장 우리나라 최고의 스피치가 아닌 임유정 원장한테 나는 사설을 받았다. 내가 일반 사람들 앞에 못할 소냐 가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강의 끝날 건데 여러분 가셔야 되니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상 기립박수를 받는 강사예요. 왜냐 앉아서 말이 안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가 공연을 보고 나서 기립박수를 치면 그건 그 배우나 그 강사한테 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를 잘 선택했다. 나 진짜 수업 열심히 했구나. 나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나한테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임유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